네, 3월 4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속해 있는 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불확실성이죠.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는 IMF, 국제 통화기금에다가 차관을 150억 달러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IMF 회원국의 구성을 보면요. 물론 미국이 가장 포지션이 넓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도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한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입니다. 우리보다도 지분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차관이 공여된다면은 돈 빌려주고 그 나라 가서 치진 않겠죠. 이것이 이제 상식 수준의 우크라이나 해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앞서 관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런 날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차분하게 시장을 오히려 또 좋은 기업들 그리고 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잘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개장가는 일단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10포인트 빠져서 1954포인트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은 1포인트 좀 넘게 하락이고요. 528포인트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대략 한 18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미리 좀 선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또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수석 대표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얘기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분명한 거고요. 우리 시장 자체의 체력에 대해서 좀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수급적 여건을 본다면 특히나 이제 차익거래 쪽, 비차익거래 쪽, 프로그램 쪽에서 그동안 1월달 이후에 계속 매도 지속되면서 좀 부담을 줬습니다만 이쪽도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고 어제는 좀 이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시작은 오늘 비차익거래 쪽에서 한 70억 정도 매수 우위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수급 동향 본다면 한 9억 정도 현재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역시 크지 않죠. 어저께도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규모도 1,000억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나온 거를 감안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했다면 선물의 누적 동향, 그러니까 작년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선물 누적 동향 본다면 지금 이제 2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적된 잔량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조금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청산돼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 한 300계약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요즘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 근접하니까 투신 쪽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해선 투신이 한 1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구원투수 역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연기금이 좀 지난주 후반과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을 좀 자아냈습니다만 아침에 오늘 시작은 한 8억 정도 큰 폭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추이는 비교적 그렇게 크게 오늘 증시가 변동성을 느낄 만큼의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모두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함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외국인들 시작 쪽에서부터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쪽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4% 정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135만 원 도달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긴 조정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고 반등 시점이 임박하지 않나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아침에 미국발 판매량 부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0.6% 제한적인 수준이겠고 하이닉스도 약세 출발했지만 현재는 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는 신고가 가격권까지 넘어간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지금 현재 블루칩군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한 1.7% 정도 그것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밀리는 거 외에는 지수 대비해서 강력한 하락이 나타나는 종목은 없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거래소 쪽에서 오늘 아침에 특징적인 종목을 본다면 역시 고려아연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죠. 금 가격이 오늘 아침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 가격이 한 2%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관련주들 쪽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배럴당 104달러에 도달했다는 뉴스와 더불어 가지고 정유주 쪽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현재 한 1%대. 정유주도 이제 바닥을 좀 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에서 오늘 좀 많이 밀리는 종목을 본다면은 좀 부실화된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STX 엔진이 거래소 쪽에서 가장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아침에는 죄송합니다. 시초가 지수는 한 0.1% 정도대 뭐 전일 대비해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요즘에 연일 외국인들 매수 속에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시초가 쪽에서는 한 1% 정도 밀려서 진행되고 있고 어제 블록딜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죠. 서울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좀 어떨까 저도 궁금했는데 한 0.3%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도 SM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코스닥 쪽에서 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ELK 멜파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핸드폰 관련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좀 요즘 이어지면서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가운데 아까 종목 터치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유진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린 종목 쪽에서는 어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요즘에 다시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안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폭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반대로 한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한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 테마주, 코스닥 시장의 테마는 싱싱한 테마, 그러니까 새로 나온 테마 쪽은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 우리가 과거 지나간 테마주는 그만큼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다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현재 지수 동향은 아까보다 종합주가 지수 낙폭 줄이면서 1959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을 보이면서 역시 1960 이하에서는 반발력을 현재까지도 나타내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승석 대표가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만약 국제금융 소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자칫 폭등할 수도 있겠는데, 지난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85포인트가 거의 최고점입니다. 지금 현재 80포인트 정도 되고요. 79에서 81 사이를 6개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전약 후강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장 초반에는 순매도로 출발했습니다만 매도 규모는 현재 23억 원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순매도하는 기업들은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주류인데요. 현대모비스가 37억 원, 포스코는 11억 원 정도 순매도로 잡힙니다. 포스코는 신저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오늘 또 삽니다. 삼성전자는 33억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12억 원, 네이버는 한 8억 원 정도로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두산중공업,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외국인 순매수 상위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팔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것이 주된 것이고요.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준비를 좀 많이 잡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환율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정부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다음 달이면 좀 바뀌시는데, 시장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묵직한 감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이승훈 대표님, 네. 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습니다. 일단은 나포 개장 초반에 좀 떨어져서 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특징주를 보면은 네이버의 시총이 어제도 그랬지만 포스코의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류의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산업혁명의 주요한 골자 아닐까요? 네, 일단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별그대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그대가 물론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지현과 도민준 간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라인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라인에 대한 다운로드 효과가 이제 상당히 대단히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국내보다는 지금 그 별그대가 중국 시장에서 열풍을 불었죠. 그래서 이 별그대에 대한 효과가 중국 시장 공략하기 힘들었던, 위챗으로 인해서 공략하기 힘들었던 중국 시장의 라인의 다운로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대한 어떤 그 PPR 효과에 대한 쪽이 이제 또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그래서 현재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모멘텀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같은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 대한 어떤 그 가입자 수에 대한 확보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 월드컵을 앞두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동접자 수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 주식으로서 지금 시장에 대한 리딩을 해나가는 주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초고속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들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계속 시류가 이렇게 좀 굴뚝 철강에서 조금 이렇게 가벼운 기업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선물 쪽 동향인데 선물은 현재 뭐 크게 변동성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오늘도 백워데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물이 이렇게 출현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큼 대충 나왔고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 설계가 되겠지만 요즘 파생시장 변동성이나 영향력은 많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까지 지금 백워데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프로그램 매도는 비차익 중심으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환율 동향 알아볼까요?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상훈 수석연구위원이 연결.